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차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공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귀중한 주말 시간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이현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대표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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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주시고 사이사이 다 계시면 제가 3시간을 여러분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시간, 대한민국 보수 우파, 우리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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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사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예. 오늘이 윤창중 정치학교 전국을 순회한 것이 무려 21번째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마치 부부 도박단처럼 트렁크에 이런 홍보물 담고서 전국을 다 돌아했습니다. 정말. 네.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태극기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또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천주교 신자문 대수천, 그때 대한민국 집회에서 태극기가 처음 등장한 게 그때입니다. 그 태극기가 엄청난 물결을 이뤄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방남이 무산됐고, 문재인의 지지도가 마침내 바닥을 치고 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만 또 국민의례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윤창중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계 입문한 일도 없지만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국민의례가 끝나면은 다 앞에 와서 좀 어렵지만 다 앉으시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보수 우파의 갈 길을 묻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윤창중 칼럼세장 윤창중 대표님께서 21차 서울 정치학교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말씀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큰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더우신 것 같은데 옷도리 좀 벗으시고 또 뭐 차도 마시시고 또 안으로도 더 들어오세요. 예, 더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체면 다 벗어버리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벗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내가 벗는 거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예. 네. 벗어보고 벗어봤으면 내가 참 억울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정말. 예. 오늘 여성분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제가 여자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땅바닥 쳐다보니 또 여기 계시네 보니까. 제가 그 평택에서 주한미군에게 감사드리는 집회를 한 적이 있죠. 다 안으로 오세요. 예. 오십시오. 우리 태극기 세력은 다 가족입니다. 동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땡큐 아메리카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이제 연설 순서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조용조용히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관광버스에서 내리면서 나 책임져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내 기가 봤어요. 아니 내 또 책임질 일이 있구나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책임을 지지. 3년 또 집거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양반 얘기가 내가
대변인 당신 때문에 내 이 가정을 버리고 토요일만 되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나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그때마다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태극기를 들고 이제 집회마다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나뭐 책임져요. 내가 뭘 책임지기는. 에? 한국 여자들이 참 책임지라는 소리를 많이 해보면. 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가고 있어요. 2년 2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역사적 팩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2016년 11월 4일 그 조선일보 앞에서 그때 기자회견에 오늘 그 대수천 공동대표이신 이계성 대표, 또 서울 본부장이신 천성실 본부장, 뭐 이런 주옥순 대표, 엄마 부대 이런 분들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면은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JTBC가 8시 뉴스에서 정말 나는 저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뉴스를 막 그야말로 엄청난 이 폭격을 가하더라 이거죠. 완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순실이에요. 그 순실이라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여자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말이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이제 이 통치자로 1시간 동안 그 뉴스를 퍼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를 보니까 완전 JTBC 뉴스를 10배, 100배로 치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으려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2달, 3달 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의 뼈를 추렸죠. 그래서 제가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 운명에 처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언론 조선일보가 하면 그거 따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기레기 할 때 그 기자가 쓰레기 기자가 아니라 기러기 기자예요. 한쪽으로 따라갑니다. 무자비하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윤창중. 또 3년 전에 그야말로 워싱턴에서 난도질 당한 윤창중.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다면 조선일보를 내가 그 앞에 가서 이 조선일보를 절독하고 TV조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져야겠다라고 제 결심해서 11월 4일 날 했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됐고, 이게 쭉 굴러가온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태극기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99.9%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예요. 맞습니다. 되돌아보면 눈물 나는 얘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한민국 이 기레기 쓰레기 언론들은 그저 완전히 이건 뭐 술주정꾼 술 먹고 이러는 것처럼 온갖 조롱, 폄하, 조장, 날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가 지금 2년 2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네? 이 태극기 집회에 별다른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또 무슨 날짜가 이 어떤 빨간 날짜마다 모이라면 가보면 벌써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등설화 신고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볼 때는 21세기 현대판 중공군이야, 중공군. 예? 그 토요일 날 이 광화문 일대를 쭉 태극기 청조기 들고 또는 무슨 뭐 고등학교 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서 이 가는 걸 보세요. 저는 뭐 귀신에 홀리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심, 그리고 이 좌파, 친북, 반미, 이 종북 세력에 대한 정말 뼛속 깊이 우러나오고 있는 그 심장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분노, 그리고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7시 20분까지 1부를 마치고 2부는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실 텐데 1부 주제, 1부의 제목이 뭐냐? 왜 문재인은 문어벙인가? 저 문어벙이를 빨리 내려야만. 네? 지금 청와대 구조는 이건 뭐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완전한 꼭두각시인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이어온 대통령 중에 저렇게 생각이 없는 저렇게 어벙한 사람 내가 처음 보거든요. 네? 정말 문재인을 보면 말이죠. 야, 문재인도 대통령 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네?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말 실수했어. 나 정치 절대 안 해, 나 진짜.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문어벙보다도 그래도 좀 미남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나는 TV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빠. 네?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디 좀 한 3, 4년 떠났다가 왔으면 좋겠어. 문재인 끝났다가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윤창중 정치학교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네? 여러분의 눈망울이 그리워가지고 내가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예? 내가 2013년 5월 여러분의 눈망울 때문에 내가 자살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 그 얘기 조금 할까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 나 죽겠어, 진짜. 예? 뭐 빨가먹고 이런 거 좋아해.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음흉해.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내가 뭘 했어야 당하지. 에? 이건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난도질 생매장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저기 뒷분들은 박수 안 치시네.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세게 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방송 대박 터지네. 예. 오늘 엄마 방송 대박 터지고. 여러분, 그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씹어댔던 것처럼 그 중에 한 줄만 사실이었다면 저는
워싱턴에 붙잡혀간 거죠. 그 미국의 검찰, 경찰은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검찰, 문재인 경찰이 아니에요. 응? 정말 엄격하게. 아니, 프랑스에서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라우스 칸이 IMF 총재가 호텔에서 흑인 여종 5번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공항에서 그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출발 이륙을 멈추게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쇠고랑을 채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워싱턴, 그게 뉴욕의 미국의 경찰이고 검찰인 거죠. 오히려 윤창중이가 뭐 빨가벗고 여성 인턴한테 성행위를 요구했다? 강간을 하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들이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윤창중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미국을 나가냐 이거죠. 어떻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박수를 또 너무 많이 치시면 제가 진도가 안 나가.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실 때는 빨리빨리 치셔야 돼. 빨리 끊고.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빨가벗고 인턴 여자에게 참 악랄한 놈이지. 그런 놈은 정말 갈아 먹어야 되건. 예? 내가 막말을 하지. 진짜 그건 정신 나간 놈이죠, 그건. 그런데 그랬다면은 그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박승희 특파원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무슨 근거를 갖고 지들끼리 나중에 싸우더라고 또 특파원끼리. 자, 그런데 그 앞잡이를 섰던 가장 악랄하게 저를 그냥 워싱턴에서 난도질했던 특파원이 누구냐? 제가 신문사 정치부장을 할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 가장 악랄한 정말.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정치부에 있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건강도 너무너무 나쁜 친구였는데 제가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정치부 기자를 만들고 그 친구가 워싱턴 특파원까지 갔는데 그 워싱턴에서 완전히 윤창중을 그 아버지까지 찾아갔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치 여자를 성폭행을 시도한 것처럼 아니면 했거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6.25 때 이렇게 했구나. 이 악랄하게 정말 저의 선배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러니까 언론계의 특파원들, 정치부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 전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이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나를 조지는데, 어? 정말.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워싱턴에 가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프레스센터에 와가지고 횡설수설 돌아다니다는 거. 아니, 미친놈이지, 이거. 인간 쓰레기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제 절제에 관한 한,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은 그 사건이 났을 때 서울 시내 그 수많은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라든가 저랑 쭉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윤창중 그놈은 개새끼다 했을 거야 아마. 술만 먹으면 개다 했을 건데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아마 당시 국정원에서 아마 찾아다녔을 거야 아마. 응? 오늘 국정원에서 왔죠? 청와대에서도 오고, 어? 여기 경찰 정부국가에서 왔고, 응?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제가 만약에 그런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내가 볼 때 이 벽 무너져, 벽 무너져. 예? 거기 뒤에 계시는 분 아프니까 저 발 아프니까 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좀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전부 다 아까 왜 내 하냐면 만나면 무조건 고생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뭐 그런지 아니고 알고 제가 뭐 죄송합니다. 뭐 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또 해야 돼 또. 예? 아니 워싱턴은 저녁 10시가 되면 모든 음식점과 술집은 술을 안 팔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대한민국 강남이 아니에요. 뭐 서울역 뒷골목이 아니에요. 24시간 술 파는 데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근데 내가 워싱턴 특파원을 해본 일도 없는 친구가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거기 술집에 가가지고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 기가 막힌 게 윤창중은 딸이 아버지가 성추행범으로 돼가지고 파혼을 했다. 이 기사가 모든 신문 방송에 났어요. 나는 딸이 없어요, 딸이. 아들만 둘이 아들만. 자, 이런 나쁜 이런 언론이. 그런 언론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있었던 거지. 윤창중을 완전히 잡아야 된다. 응? 그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를 빼앗긴 친박 골수들. 그 다음에 이 친박 골수들한테 아부하는 청와대, 국정원, 정보기관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사건이죠. 그 올가미는 저의 정적들이 올가미에 집어넣으니까 그걸 해먹은 놈들은 당시 집권 세력들이죠. 네. 자, 그때 만약에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 진실을 밝혀서 만약에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건 능지처참하자고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시련이 굳이 겪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저 대한민국 언론과 좌파 또 그리고 친박 세력들이 누구 하나를 집어서 공격을 하면 다 잘라버렸어요. 윤창중, 이동욱 대법관, 처음 이동욱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준 국무총리 내정자, 문창극, 셀 수 없이 수십 명 멀쩡한 놈이 완전히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폐인이 돼가지고 다 꼬꾸라졌어요. 지금 문재인은 뭐냐? 단 한 명도 철회를 안 하잖아요.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해도 그냥 강행해버리잖아요. 자, 아쉬운 면이 많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자, 왜 고마우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권자를 빼앗아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받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면은 굳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해가지고 권자를 빼앗아서 이렇게 집권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선거를 했어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게 말이죠. 악랄하게 권좌에서 끌어내가지고 감옥까지 보내서 지금 요새 영하 10도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엄동설안에 서울 구치소에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울 구치소에 변희재 면회를 하러 갔더니 완전히 서울 구치소는 말이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자, 그냥 수백 명, 지금 100명인지 200명인지 300명인지 몰라요, 지금. 신문들이 뭐 200명이라 뭐 100명이라 하는데 그거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그 발표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다 들어갔어. 거기서 변희재가 나보고 뭐라 하냐면, 윤 선배님, 저는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저보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생사람 다 잡아 집어넣은 거야. 응? 변희재는 그래도 뭐 소리는 질렀지. 손석희 나쁘면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공무원, 국정원, 청와대 뭐 이런 데 근무하다가 그냥 다 줄기줄기 다 들어간 거예요. 야, 서울구치소, 그 다음에 서울 동부구치소.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그 구치소를 뭐 그렇게 뭐 3층, 4층으로 질 게 뭐가 있냐. 땅만 많이 들어가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타워 팰리스처럼 빌딩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빌딩으로 세웠어요. 예? 근데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참, 나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정치는 이런 거구나. 당신이 말이야, 어? 마음만 제대로 먹었으면은, 어? 이 꼴, 당신 이 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명색이 대통령 간 사람이 말이야. 저 검찰로 붙잡혀갈 때 단 한 명도 안 나와, 이건 내가 볼 때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 근데 거기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계신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은.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건 참 어떻게 태극기 우리 이 보수파 제가 쓰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은 좌절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도일이면 도일만 나오냐 이거 내가 볼 때는. 어? 아니면 중공군처럼 그냥 쭉 가는 거 보면 바닥에는 그냥 문재인 끌고 가면서 예. 발로 밟고 막 별 막 관 짊어지고 뭐 상여 짊어지고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그래서 태극기 집회 때마다 나가서 우리는 결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엄청난 아마 지금쯤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고 할 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절대 안 된다. 응?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독재자는 자기가 이 막 고사포로 쏴 죽이고 했던 놈들은 절대 평양을 비우고 대한민국에 못 옵니다. 응? 자기가 죽게 되는데, 자기가. 두 번째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꽁꽁 문을 잠그고 김정은을 한번 재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롯데 호텔이나 무슨 워커힐 호텔의 전체를 빌려가지고 김정은을 한번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기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설령 이동은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잠이 오겠어요? 김정은이가 그걸 왜? 천만의 말씀이지. 연내뿐만 아니라 우리 태극기 세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미션이 뭐냐? 김정은은 대한민국 땅을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안에는 결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김정은이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세탁되는 거죠. 모든 것이. 지 할아버지가 일으켰던 6.2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몇천 회에 걸친 온갖 무력 도발과 테러가 다, 네? 천안함 복침, 완전히 이건, 응? 어마어마한 의식의 혼란이 올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컨대 몇만 정도 나온 정도에 그칠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십만, 몇백만이 나올 수 있어. 전국에 걸쳐가지고. 그걸로 문재인 정권은 타도할 수가 있어요. 그 세력으로. 분명히 여기 좀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 보고해 드리세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내년 연초에 또다시 와가지고 문재인하고 무슨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선언 운운을 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건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조종을 울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뭐 여러분들 다 나와봐요. 다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참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찬성했어요. 찬성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찬성이죠. 뭐 6.25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와도 좋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오라는 얘기죠. 정말 이 자유한국당은 우리 태극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마음은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윤창중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분들은 내 엉덩이만 보네. 내가 아주 엉덩이는 내가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내가 아주. 죄송합니다. 예.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정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정말. 예. 완전히. 내가 왜 그러냐? 정말 끝장을 보려고. 예.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하루에 내가 2시간씩 운동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나라 지키고, 예?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죠. 자, 그런데 주 대표님, 내 얼굴 좀 찍어요, 좀 자꾸. 농담입니다. 혼자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건데, 자, 우리 주옥순 대표를 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세상이 다 주옥순을 욕해도 나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3년간의 은둔 춥고 그걸 마치고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더니, 그때 제가 페이스북만 만들어도 신문에 났어요. 윤창중 페이스북 만들어서 대외활동 시작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다 쳐죽일 놈들이라고. 어? 이놈들을 다 쳐죽게 한다고. 어? 야, 그 용기를 얼마나 얻는가 몰라요. 네? 일주일에 저 윤창중 잘 나가고 뭐 심사 논설위원하고 뭐하고 할 때 막 세상 호령하고 이럴 때 일주일에 2번, 3번, 어?
어떤 때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었던 사람들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놈은 이제 갔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 격려해주고 다 쳐죽일 놈들이라고 했던 양반이 이 주옥순. 세상은 어려운 것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적을 아는 거예요. 저는 네네 박수 빨리 치세요. 한번 세게. 저는 정말 신에게 감사드려요. 이런 시련기를 안 줬다면은 나 인생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다 갈 뻔했어요. 그런데 참 깊이 나는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절에 가는 사람 나 속으로 증오했어요. 한심한 놈, 응? 어딜 가서 막 빌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다 그걸 겪어보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신이 주관하는 거구나. 정말 우리는 단지 내 운명조차가 신에 의해서 신의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이게 가고 있구나. 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는 시련을 겪으면서 일단 윤창조는 종교적인 사람이 됐어요. 과거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됐어요. 과거보다 더 철학적인 사람이 됐어요. 조금만 이 여담을 한다면 제가 그 엄청난 난도질을 당할 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참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게 누구냐? 옛날 평민당에 이철용 의원이라고 있었죠. 꼬방동네 사람들. 다리 저르시고 장애인이시고. 내가 이 양반하고 TV조선에서 한 번 이 좌담한 적이 있었어요. 좌담한 있었는데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윤창중이가 이 정도에서 무너지면 윤창중이가 아니다. 네? 당신은 국민들에게 이 시련을 완전히 겪고 난 다음에 보여줄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철용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겪게 듣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친박들, 윤창중이가 완전한 이인자로 부상할 때 입에 혀처럼 놀았던 놈들 전화 한 통화. 네.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붕괴됐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권을 잡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극기 부대라는 그야말로 중공군, 인민군을 능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이런 추진력, 단결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세력이 자발적인 세력, 전위부대,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전위 세력, 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우파가 정권을 못 잡으면 그건 이제 그만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제가 1981년부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 조직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자발적인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신적 의존, 이걸 깨야 돼요. 네. 우리 보수파 중에는 야, 왜 자유한국당한테 그래? 왜 뭐 내부 총질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내부 총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갖고서는 총선에 이길 수도 없고 집권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의 방남을 막은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태극기 세력이었다라고, 네,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대한문에 나갔어요. 내가 민중호 사무총장한테 내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가서 연설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선언한 거죠. 김정은 방남은 위대한 태극기 세력의 승리다. 네. 나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자유한국당까지 다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보수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대요. 1년 전, 2년 전에 제가 말한 것이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았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 우파의 재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지금 목적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김병준, 노무현, 문재인의 동지야.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싸나워야 돼. 그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김병준이가 어젠가 보니까 대구 가가지고 무슨 콘서트를 했더라고. 그건 완전히 사람 동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병준이 아니라 김병준 할아버지라도 대구에서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나오면 다 몰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 방법이 지금 저는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 1980년대 이른바 김영삼 씨가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그 모태로 신민당을 만들고 그 신민당이 제1야당인 민한당을 꺾고 그래서 결국은 집권까지 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저는 기자로서 다 취재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엄청난 기적이 꿈틀거리고 있다. 나는 이게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누구도 앞에 나와서 연설을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보수 우파의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극기 세력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 빠지만 달고 있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주도권은 태극기 세력이 알게 모르게 지금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로 이게 지금 언제 모여서 태극기 집회하자 하면 태극기 집회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유대 관계 속에서 전위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태극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원칙이라 봅니다. 그 원칙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새누리당 62명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돼야 한다 이거죠. 모든 불행, 박근혜 대통령의 시련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이 엄동설안의 태극기 들고 이렇게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새누리당 62명의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62명을 우리가 용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보수 내부에서 뭐 총질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력을 훼손하고 하나라도 더 얻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나는 보수 안 해 좋아요 정말. 네, 우리가 무슨 세력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새누리당의 의원 수가 거기서 이게 균열이 됐기 때문에 배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자 그런 원칙을 하나하나 잡아가자. 첫째는 절대 62명의 배신자들을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김성태, 나경원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 정말. 네? 정말 진짜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원칙을 우리가 강고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정말 원칙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보수 대통합이니 반문연대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야 다 껴안아야지 뭔 소리야 인격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난 보수 우파 안 해 좋아요 정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를 왜 들었냐 이거 왜? 그때 항복해버리지. 그때 항복해가지고 그냥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문어범이가 지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면. 두 번째, 그 62명의 배신자 그룹이 나오도록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반,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고 그거 묻지 말고 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이게 왜 살아오냐? 왜? 그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무리 문재인을 욕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설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대한문에서 연설할 때에 연설 직전에 저는 참석할 수 없다. 내가 태극기 여기에 불을 지른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와 함께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문재인을 규탄하고 난 이런 대열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태극기 집회에 연설을 내가 취소하고 안 나왔던 사람. 저 윤창중은 어떤 욕을 얻어먹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치게 분노하고 있는 세력이 주축이 돼가지고 보수 우파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무슨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완전 기회주의자, 처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같이 2년이 넘도록 아무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한 여러분들이 구의원도 되고 군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이런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보수 우파는 완전히 체질 개선 구성원들을 100% 바꾸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탄핵당해 또 무너질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 그 청문회를 할 때 뭐 이미자 노래가 나오네. 흐름이 끊겨가지고. 예. 그 청문회 때에 그 당시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그 여성 의원들이 청와대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수석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할 때 그 조직을 보십시오. 대단한 아줌마들이잖아요. 손혜원이, 이재정 의원, 무슨 박영선이. 정말 이건 100년, 1000년 만에 볼 수 없는 그런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욕은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허물고 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없는 거야. 이쪽은 전부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오냐 해서 말이죠.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한 방에. 그런데 그런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든 인생이든 간에 다 보면은 인과응보예요. 거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감옥에서 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준 선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태극기 세력.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우파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엄청난 각성을 하게 한 그 중요한 계기. 이걸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전 다 했다고 봐, 저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 그게 뭐냐면 잘하셨어요?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청와대 밖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1분만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이제 좌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방이 저는 있을 걸 봅니다. 있을 걸 봅니다. 그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 나와가지고 보수 우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연합의 길로 나는 간다고 봅니다. 네. 작년 1년 전이면 그때 좀 황당할 때예요, 정말. 그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부활하고 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 태극기 세력을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수우파가 제기하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보수우파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미 왔어요. 지금 여러분, 저 혼자 주구장창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참 아쉬운 일인데, 카메라 세팅이 있고 또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차도 마시셔야 되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네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각오하시고, 저도 오늘 먹은 게 없습니다. 예. 또 그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윤창중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니스트가 내놓은 책도 좀 구매를 해주시면 이런 정치학교를 유지하는데,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시 30분서부터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에 대한 심층 토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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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